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The One Thing입니다.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고요. 저자는 게리 켈러, 그 다음에 제이 파파산 두 분이신데요. 주 저자인 게리 켈러 윌리엄스는 이분은 투자개발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 이사이시고요. 그리고 사업 코치이자 트레이너로서의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텍사스 오스틴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를 일구었고 또 총 130만 부 이상이 팔린 3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기도 한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현재는 공동 저자인 제이 파파산과 함께 원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많은 기업가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자신만의 단 하나, 즉 더 원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번역은 구세희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 201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둘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셋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넷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가 성공에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사실 허상이고 거짓에 지나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잘못된 믿음들을 몰아내고 나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The One Thing, 즉 단 하나의 집중과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책이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자기개발 서적 분야에서는 그 역행자, 자청님이 쓰신 역행자와 세이노의 가르침과 나란히 수개월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만큼 국내 독자들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그 단 하나의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도미노 효과.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2001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도미노를 움직이기 시작해 아주 커다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일반적인 도미노가 등차 수열이라면 화이트헤드의 도미노는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10번째 도미노는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유명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만큼 클 것이다. 18번째에 이르면 피사의 사탑만큼 높은 도미노를 보게 될 것이다.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클 것이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그러니 앞으로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달을 목표로 삼아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를 향한 열정, 놀라운 성공담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그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이 있다. 첫째,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둘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셋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넷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다섯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원칙으로 자리잡기 일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평등이란 정의와 인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한 것이란 없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든 똑같은 실력을 가진 2명의 학생은 존재할 수 없다. 심판들이 얼마나 공정하려 애쓰든 시합의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봐도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성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수 없는 법이다. 평등이란 거짓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이 곧 모든 훌륭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된다. 모든 일이 다 평등하게 느껴진다면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바쁜 것과 생산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사업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한 번에 100가지 일을 하는 건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매일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둔 것뿐이다.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그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날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할 일 목록은 어지럽게 적힌 명단이지만 성공 목록은 잘 정돈된 지시사항이다. 성공을 염두에 두고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데려다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별의별 것이 다 적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만 빼고 다른 모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최대한 자주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웹페이지만도 600만 개가 넘는다. 또 커리어 관련 사이트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말하며 구직자들이 강점으로 적어야 할 스펙이라고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멀티태스킹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삶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허상이다. 사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언제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중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뿐이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티브 우젤이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셋,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지배적인 헛된 믿음은 바로 자기관리라는 허상이다. 리오 바바우타, 자기개발 전문가.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통제력 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저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조금 더 잘 관리해야 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넷,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사이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을 묶으라고 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 패트리샤 코헨, 뉴욕타임스 기자.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의기양양하게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자 처음에는 목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이 쭉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언제나 의지력이 충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의지력은 어떤 순간에 하늘을 뚫을 것만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이면 펑 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투지를 불태우다가 돌아서면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는 했다. 의지력은 늘 꺼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의지력은 늘 내 곁에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의지력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은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력이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의지력의 강도에는 정도가 있다.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는 배터리 표시등처럼 우리에게는 의지력도 있고 포기력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모르는 채 가장 중요한 일에 포기력을 쓰고 난다. 의지와 결의가 성공에 쓰이는 중요한 지원임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지 않거나 바닥났을 때 채워주지 않으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삶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달성 가능한 훌륭한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품고 거부하길 바란다.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 라고 한탄한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다.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불균형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간의 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게 된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 할 수 없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즉 균형을 깨뜨려야만 한다. 문제는 그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다.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부터 끝내야 한다. 그런 다음 퇴근해서는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다음 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6.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크다는 말과 성과라는 말은 한 문장 속에 넣어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하거나 도망치려 할 것이다. 크다와 성과를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와 같은 이미지일 것이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큰 성과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위험을 감당하기 버겁고 두렵다 정도일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커다란 성공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그런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가족, 친구들과 보낼 시간을 빼앗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건강까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큰 성공을 이룰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도을 지경이다. 이런 생각 모두가
크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신조어를 하나 만들자면 메가포비아, 큰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서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예전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닿을 수 있는 궁극적인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 닿을 수 없는 한계를 미리 정해두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수준을 택하겠는가? 높은 것 아니면 낮은 것? 말 안 해도 그 답은 이미 알리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일까? 자신에게 미리 한계를 정해두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큰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비어 바티아는 전재산 $250를 손에 쥔 채 미국에 왔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세우겠다는 큰 계획과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냈다. 한메일을 세운 것이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메일을 지켜보는 마이크로소프트는 $4억 돈을 주고 그 회사를 매입했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직선 코스로 가라. 우리 삶에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이다. 이 세 요소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원칙을 두 개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 당신이 가져야 할 큰 단 하나, big one thing은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반과 같이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을 빙산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물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9분의 1,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성, 우선순위, 목적의식의 관계도 이와 똑같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또다시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준다.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더하면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 대중에게 보이는 것, 즉 생산성과 수익은 언제나 기업의 본질이자 기반인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의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다. 모든 기업가는 생산성과 수익을 원하지만 그 두 가지를 얻는 최고의 길은 목적의식을 따르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개인의 생산성은 모든 사업 수익의 기본 요소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비생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기업이 기적처럼 수익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훌륭한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성공하는 개인과 수익성 높은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이다. 단 하나를 위한 세 가지 약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둘째,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셋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첫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이자 결과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행동 양식, 그리고 경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고자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다른 일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이 몰두하려는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요점은 명백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일에 시간을 들이면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예약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시간을 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부가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단 하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전념하다 보면 그것이 곧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일의 속도마저 빠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가져다주고 기술은 또 다른 기술 위에 쌓인다. 이것이 곧 미래의 도미노를 더 쉽게 쓰러지도록 만든다. 둘, 도전의식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같은 한계에 부딪혀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성장 중이다. 그렇다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새로운 모델을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해보아도 좋다. 어쨌거나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새로운 사고와 기술, 심지어 새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에는 이 중 어느 것도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돌진하려면 종종 불편한 일들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니 말이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남다른 성취를 얻겠다고 생각했으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도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 보아라. 더 나은 모델과 시스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런 다음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써라. 단 하나를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에는 목적의식을 갖고 돌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라. 셋,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이 없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도전 과제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급작스레 끝나버릴 것이다. 또 그것이 없다면 여정 중간에서 마주치는 성취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꿈에 그리는 결과를 손에 넣는다. 삶에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책임의식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고귀한 형태는 코치나 멘토에게서 나온다. 경우가 어떻든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를 확립하고 파트너에게 언제나 가장 정직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식이 있는 파트너는 엄밀히 말해 치어리더는 아니지만 당신의 길을 살릴 수는 있다. 또한 당신의 활동에 대해 솔직하고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 생산적인 전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대치를 설정해 줄 수 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전문성을 빌려줄 수도 있다. 책임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는 당신이 높은 생산성을 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결심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궤도에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다음번 진척사항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멘토가 당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으면 좋다. 이것이 바로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평범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다르고 탁월한 성과다. 높은 생산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해두고 그 시간을 보호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바로 단 하나의 힘을 직접 겪을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